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혜린입니다. 신묘년 2011년 토끼해 새 첫날 첫 거래 증시가 이제 마감을 1시간 남겨둘 정도로 많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개장 초반부터 신기록을 냈었죠. 개장함과 동시에 코스피가 2060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작년에 폐장일 때 이미 이런 분위기가 예고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종가가 2050을 돌파를 했으니까요. 자, 오늘 장 초반부터 기록을 내고 있는 코스피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주고 있고요. 오늘은 기관까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투신권이 소폭 매도하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기관의 매수가 더 반가운 것은 형보다는 아웃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2060을 돌파한 코스피도 화제지만 오늘 코스피의 상승률 한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쪽이 또한 코스닥입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힘을 내기 시작한 코스닥은 현재 517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기관이 주도적으로 코스닥을 올리고 있고 오후장 들면서 외국인까지 도와주는 형국입니다. 새 첫날 모든 시장의 관심은 금융주 그리고 IT주에 집중적으로 쏠려 있는데요. 혹시 포트폴리오 중에 IT와 금융주 하나쯤 갖고 계십니까?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활용하시면 전문가로부터 내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2시 반 정도에서부터 시작하는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2060선 안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NH투자증권으로 가서 김형렬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2067포인트까지 갔어요. 양호한 수급, 연초에 대한 기대 효과 이런 것들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지난 12월 주식시장이 연중 고가로 마감을 했고 또 이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상승 기대가 1월 주식시장의 시작과 함께 진행되는 만큼 우선 수급 안정과 또 2011년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지난주 12월까지는 조선주를 중심으로 어떤 대형주의 선순환이 나타나 주었는데 오늘은 그동안 부진했었던 IT 업종의 강세로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기대 심리가 강화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현재 IT 업종의 강세와는 달리 현재까지의 어떤 IT 업종의 이익 모멘텀은 다소 좀 부진하다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오히려 펀더멘털적인 측면보다는 투자 심리 그리고 시장 기대감이 좀 더 우선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상승이 계속된과 더불어 현재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상황은 역시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완화의 영향이 오늘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조선주가 오늘은 조금 소외되는 과정 속에 IT와 금융주가 반짝하는 날인데 무엇보다 업종별 등락도 주목을 끌지만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코스피가 20% 넘게 오를 때 오히려 빠졌던 코스닥이 지난주 후반서부터 오늘 특별히 강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숨통이 이제는 좀 트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오늘 기대 효과로 인해서 그냥 반짝 오르고 마는 것인지 중소형주 현 시점에서 투자 매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한 해의 시작과 함께 올해에 대한 어떤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가운데 지난주와 또 오늘까지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이어지는 점이 과연 기대 심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펀더멘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놓고 본다라면 코스닥 시장 그리고 소형주들에 대한 부진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이런 원인은 우선 대형주 선호 현상에 영향이 있었던 것도 편중 현상이 심했었던 영향도 있지만 펀더멘털적으로 살펴볼 때 소형주들의 어떤 이익 모멘텀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특히 소형주 그룹의 2010년 영업이익은 2009년과 비교했을 때 감소할 정도의 어떤 이익 모멘텀의 훼손이 다소 좀 컸었고 이런 가운데 오히려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익이 편중되었었던 영향이 있습니다. 또 지난해 전문형 랩 시장이 확산되면서 우량주를 중심으로 한 선호 현상이 짙어졌었던 것이 오히려 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시장에 잠재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2011년은 현재까지 소형주 2011년 예상 이익을 고려를 할 때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지난해까지 이익 모멘텀이 강했던 대형주와 중형주 그룹은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올해 전반적인 어떤 업황 회복과 더불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어떤 투자 활동이 확대될 경우 코스닥 시장과 소형주 그룹 등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는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당분간 중소형 종목
종목들의 어떤 이익 변화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높고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외국인과 기관도 관심을 둘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점을 가정을 해서 관심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네. 부진한 주가하고 달리 상대적으로 4분기 영업이익의 증가세가 눈에 띄는 중소형주다라는 말씀인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대형주의 순환매 장세 아니겠습니까? 이 새해 들었다고 뭐 갑자기 중소형주의 매기가 쏠릴까요? 네. 우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기는 어렵습니다. 또 지난해 그렇게 코스닥과 소형주들이 부진했다 하더라도 이미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서 상당히 또 상당한 성과를 보였었던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점인데요. 다만 투자자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흔히 연말과 연초 사이에 시장에서 제기가 되는 뭐 유망 테마라든지 어떤 성장 테마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어서 시장에 대한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익의 흐름을 가장 우선적으로 살피는 것을 권해드리는 측면에서 이런 어떤 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네, 자 중소형주 이익 보면 갈 텐데 때문에 키도 중소형주 선택 시는 실적 모멘텀이 좀 큰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까지 함께 좀 아울러서 오늘 새해 첫 거래일인데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우선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체적인 어떤 업종 대표주에 대한 선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12월 월간 기준으로 3조 원 넘게 순매수를 이어갔었던 만큼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는 한 시장에 커다란 어떤 조정 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다소 좀 낮아 보입니다. 이럴 땐 결국 대형주의 선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지난 조선업종이 오늘 약세를 나타내고 상대적으로 IT와 금융업종 등이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은 탑다운 스타일로서의 어떤 시장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과 건설, 철강 등과 같은 업황 회복이 기대되는 업종의 대표주를 중심으로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았습니다. NH투자증권 김형렬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올해 첫 거래일입니다. 올 한 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 무엇보다 1월은 간다 하는데 얼마까지 갈까? 전문가와 함께 1월 전망 그리고 올 한 해 전망해보는 시간 갖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에 있는 전장석 센터장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1년, 네, 이제 첫 거래일이 막 시작이 됐고, 장 마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올 한 해 토끼해 효과가 좀 나타날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거 보면은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 같은데, 최대 한 2,300~400까지는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뭐 증시 전망들, 연말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증시 전망들은 최대 뭐 2,800포인트까지 내놓는 그런 전망치들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은 4분기 때 나타났던 2010년 4분기에 나타났던 시장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지는 과정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시각들이 좀 지배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1월달 시장은 좀 더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는 2011년도는 2010년 이후부터 한 단계 레벨업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게는 2,400 정도를 보고 있지만 더 길게는 오히려 새로운 증시 국면들이 앞으로 향후 몇 년간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 선진국 증시라든가 기업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흐름들, 실적이 좋음에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측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흥시장과 그리고 선진국이 2011년도에는 어떤 경기 회복세를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시 상황들은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기관과 외국인 중심의 어떤 스마트머니 중심의 기관 투자가들 자금을 중심으로 한 시장 흐름들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형주 또 대형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시장 장세는 여전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시각들은 좀 더 천천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올해 전반적인 증시 전망은 전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1800선에서 2400 정도 전후로 한 시장 흐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오히려 상반기 때 다소간의 상승 탄력성이 좀 둔화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한 주가 상승세가 올해 1, 4분기 이후에나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결국 이제 상저하고 스타일로 보신다는 거고, 코스피 제일 높으면 2,400까지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우리 국내 증시의 저평가가 풀리는 리레이팅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 것이요. 중국에 긴축한다 그러니까 그 인플레 부담이 고스란히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당장 1월이 좀 걱정입니다. 상저하고라고 했으니까 그 저 부분에 1월이 혹시 포함돼서 1월부터 코스피가 살짝 2,000을 깨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데요. 4분기 실적 나오면 당장 조정받을 수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1월달 증시는 월 한 달을 두고 보면 월 초, 월 중반이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네. 옵션 만기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탄력성이 다소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월 초나 월 중반까지는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 상황들 비교적 좋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가 또는 제조업 지수가 전반적으로 호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또 4분기 때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의 탄력이 좀 둔화되는 양상들이 전개가 되고 있지만, 이미 시장이 고점을 넘어서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들이 강세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2100선 중심으로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흐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요인들 중국으로부터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부담 요인들, 또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특히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7% 이상 많이 올랐고요. 작년에 20% 이상 올랐다라고 하는 부담 요인들이 다소간의 호흡 조절이 필요한 과정들이 전개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중으로 본다라면 상반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본격적인 시장 흐름들은 어느 정도 경기 선행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강한 시그널들을 좀 보여주면서 선진국에 대한 경기 회복 신호가 좀 나타날 때까지 이런 시장 흐름들을 좀 지켜보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순환매 양상들, 어느 한 업종과 외국인 투자가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의 집중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2010년도에 강했던 테마와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순환하는 양상들이 전개가 되면서 지수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만 종목들의 상승폭은 예상외로 순환하면서 강하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좀 큰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1월달은 종목을 좀 슬림화해가는, 가장 주도주와 핵심주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압축해가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1월에도 역시 더 가는 종목만 가는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뭐가 가는지를 자연스럽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이 굉장히 허겁지겁 투신권이 팔매도 순매수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IT거든요. 게다가 1월에 간다 하더니 오늘 폭발적으로 첫날부터 시세를 내고 있는데, IT 업종은 유망한 건지, 유망 업종과 조금은 회피해야 될 업종,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IT가 본격적으로 IT 얘기가 나와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IT가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려면 미국의 경기 흐름들이 회복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좀 서야 됩니다. 네. 단기적으로 12월 달 이후에 1월 달은 전반적으로 IT 재고가 좀 감소되는, 특히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소비 심리가 좀 많이 회복되면서 소비가 많이 늘어났었죠. 또 1월 달은 중국의 춘절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IT의 재고 조정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반발성 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IT는 계절적인 테마 형성이다라는 측면에서 상승폭을 좀 단발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속적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을 함께 겸비한 산업과 업종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IT를 5손가락으로 꼽으라면 4번째나 5번째 순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1, 2순위를 내다보는 업황들은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종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이제 포괄적으로 태양광과 맞물려 가지고 함께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태양광과 맞물려서 2차 전지 관련된 산업들은 향후에 그린 에너지, 신사업 관련해서
정부라든가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들은 유동성 장세에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서도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반 투자자들께서 기대하시는 부분들은 이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중소형 종목들 또 지난 연초에 좀 많이 올랐다가 상대적으로 1년 내내 약세를 면치 못했던 관련된 테마를 갖고 있는 중소형 종목들이 매기가 확산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갖고는 있지만 철저하게 대기업체의 수혜를 받고 있는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적주를 제외하고서는 가능하면 대표적인 그룹사 중심의 우량주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소 이런 유망한 업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가치가 떨어지거나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통신 관련된 시장들 그리고 보험 업종들 그리고 건설 업종들이 되지 않겠나. 건설은 여전히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라기보다는 어떤 립 서비스 형태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시장에서 주도주의 성격을 가지고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테마 형성은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머징 마켓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대형 그룹사들이 어떤 시장 다각화를 통해서 해외 건설 수주로 움직이는 것들은 실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인 강세는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건설주 중에서 대형주 빼고는 조금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시고 IT도 건설 일부 대형주를 빼고와 마찬가지로 조금 계절적인 일시적으로만 갈 거다 이런 얘기신데 그러면 대형주 중에서 좀 괜찮은 업종 쪽으로 몇몇 종목 좀 콕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략 종합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을 사란 얘기냐라고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그런 종목들을 지금은 못 사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들이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많이 올랐던 종목들 단순히 인터넷 뉴스 검색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다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을 쉽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은 시장의 조정을 받을 때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대표적으로 집중해서 보셔야 될 산업과 종목군은 2차 전지 관련된 산업과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그린 에너지 관련된 테마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삼성 SDI라든가 LG화학 같은 종목들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산업이고요. 또 자동차 섹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품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는 큰 회사들을 보셔야 됩니다. 또 중국 쪽에 최근 들어서 나온 뉴스 내용들이 자동차 관련해서 정부 보조금들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국내 기업들에 대한 어느 정도 경쟁력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국내 기업들의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국내 자동차 관련된 섹터들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아차 여전히 권해드리고요. 현대모비스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만두와 같은 부품주들 중에서 큰 회사들 중심으로 한번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고 화학주들 역시 빼놓을 수 없다는 생각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모직 관련해서 여러분들 여전히 보셔야 되겠고요. 2차 전지와 태양광 관련된 섹터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중성 종목들에 대한 최근 들어서 단기 급등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측면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상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흐름들이 다소간에 연초에 좀 둔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때 오르는 중성 종목들은 일시적인 측면에서의 단기 접근들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태양광, 2차 전지, 자동차 중에서 어떤 종목들 봐야 되는지 콕 집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메모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 전장석 센터장과 함께 1월 증시 전망 그리고 유망한 업종들까지 파헤쳐봤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63포인트, 코스닥은 517포인트. 누가 이런 지수를 만들고 있는지 지금부터는 수급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새해 첫 거래일인데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가 양 시장에서 모두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관이 1,000억 정도 사는데 IT를 2,000억가량 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새해 첫날 깔끔한 증시가 이제 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올해 한 해 그 성공 투자하시기를 이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외국인들 기관들의 이제 쌍끌이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최고치를 또 갈아엎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신고점에 대한 이제 두려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 쪽에서 두려움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그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이제 업종과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다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업종에 대해서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몇몇 업종에서 강력한 순매수 기조 그리고 기관들 쪽 같은 경우는 여타 매도 업종들은 이제 대부분 매도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너무 편애하는 듯한 그러한 이제 순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대형주 쪽을 집중하는 가운데 중형주 쪽도 눈에 띄게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도 조금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하는 업종 살펴보게 되면 운수장비 쪽으로 640억 가량의 순매수 흐름 들어오고 있고요. 화학업종도 340억 가량, 금융업종으로는 이제 보험업과 이제 서비스 업종으로 순매수가 지금 각각 한 180억에서 130억 가량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금융업 전체로서는 이제 270억 가량 순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많이 올라가는 이제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66억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들의 집중적인 순매수가 오늘 전반적인 증시를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별로도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순매수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천억 가까이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전기전자 쪽에서 무려 2,064억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요. 대체적인 전반적인 이제 매도를 커버를 하면서 조금 편애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 금융업종, 특히 보험업종으로 155억 순매수 흐름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계업종으로 175억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나머지 업종으로는 이제 순매도가 잡혀 있는 부분이고 특히 매도가 좀 많이 잡혀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운수장비,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많이 사는 운수장비 쪽으로 이제 459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면서 대체적인 하나의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서 좀 보게 되면 이제 기아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기아차를 대규모 순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LG전자와 삼성전자, LG화학 등을 순매수하는 모습이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를 대규모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삼성 SDI, 우리금융, 두산중공업, GS건설과 KB금융, 신한지주 등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할 것 없이요. 올해 첫 거래일 집중 매수하는 업종을 살펴보게 되면 역시 핵심 대장 업종으로 부각이 되고 있었던 금융주와 전기전자 그리고 건설업종, 화학업종이 그 핵심 업종이다라는 부분을 전년도 말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진행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거래일에 최일정 팀장님께서 증권주, 보험주 없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하나 담아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폭발적으로 기관이 사모고 있는 IT주 지금 사야 될 땐가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IT주를 들고 계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IT주는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해서 오히려 오르고 금융주 쪽은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조금은 다른 논리로 둘 다 오늘 동시에 오르는 날인데 IT주 오늘 추격해서라도 잡아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오늘 IT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하이닉스 쪽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 SDI 쪽이 상당히 상승률이 높으면서 전반적인 이제 전기전자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전기전자 쪽이 그 작년 한 해로 봤을 때 이제 상반기까지 최고점을 이끌면서 증시의 대장 업종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그 주도를 했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해서는 이제 그 전기전자 쪽이 대부분 2분기,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2분기와 3분기 쪽에 전기전자 쪽의 그 실적이 피크를 치면서 다소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 나타나는 이제 순환매 성격에서의 대장 업종이 이제 화학업종이라든가 건설업종 이런 쪽으로도 순환매 차원에서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년 하반기 이후로 해서 개인 투자자가
기업들 경우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그러한 결과를 도출시키는데 한몫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규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기전자 쪽이 이제 지금 주워 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전기전자 쪽이 이제 부담을 안고 계속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못 올랐던 부분이 이제 그 실질적인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이 4분기 이후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이제 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논란의 핵심에 있는 이 LED TV에 대한 이제 재고의 소진, 그다음에 이 반도체 D램에 대한 이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의 논쟁이 실적으로 이제 도출이 되는 그런 시점이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종과 그다음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이제 따로 구분을 해서 봤을 때는 일단은 금융업종이 먼저 이제 선두를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금융업종의 이 은행을 비롯해서 보험주까지 핵심적으로 이제 지수를 견인했던 그러한 이제 선반영했던 이제 그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월 6일부터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나오는 이제 그 세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전기전자의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새로운 하나의 반도체의 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성장성이라든가 그리고 바닥 이후에 나오는 실적의 이 신빙성 그리고 신뢰성이 담보가 되는 시점이 현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순환매 차원에서의 전기전자는 현재 시점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만은 계속해서 대장 업종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눌림목 조정 시에는 계속해서 이 지워 담아야 되는 그런 업종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순환매 차원에서 전기전자는 사야 된다라는 의견. 아까 이트레이드 증권의 전장석 센터장은 약간 계절적으로 IT가 반짝 갈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어쨌거나 조금 다르지만 IT는 지금 사야 되는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일종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한번 새해 첫날 수익률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추가 의견도 함께 받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화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개 종목이 들어있습니다. STX 조선해양부터 현대제철까지 추가 매수 의견을 2종목에 대해서 주셨는데 휠라코리아처럼 오늘 한 2%대 조정받는 쪽에 추가 매수 의견 주셨고 오늘 또 한 1% 중반대 오르는 현대제철은 오르는데도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휠라코리아, 현대제철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먼저 이제 휠라코리아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추천했던 시점이 73,000원 부근에서 추천을 드렸던 걸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린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선 이평선까지의 그 돌파 시도 이후에 나타나는 눌림목 조정, 뭐 당연한 스트레스 해소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까지 눌림목 조정 이후에 나타나는 N자형 파동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76,300원은 제가 이제 과거에 말씀을 드렸을 때 77,000원 부근에서는 한번 우리가 재매수 시점으로 잡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점이 도래를 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힐라코리아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을 드려보겠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추세가 잡혀 있죠. 전반적으로 이제 이 망치형, 역망치형으로 해서 이제 그 윗꼬리가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시간 조정 차원에서의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어차피 4분기 실적 자체가 이제 철강주 중심으로 부진했던 부분이고 어차피 1분기 실적 이후로 해서 터닝 포인트가 나온다 이러면은 기간 조정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의 N자형 패턴으로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28,500원 돌파 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500원 플러스 뭐 1,000원 플러스 그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추가 매수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시점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끝으로 올해 첫 거래일 최일종 팀장님의 관심 종목 들어볼 시간인데 2011년 투자 유망주 뭡니까? 네, 일단은 뭐 하이닉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오늘 갭 상승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러한 이제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서 연속 5일째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기관 쪽에서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죠. 143만 주 가량을 순매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거기다 프로그램 매수까지 30만 주 이상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소폭 순매도를 조금 넘은 뭐 그런 이제 그 강력한 이제 에너지를 갖다 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이제 그동안 당사의 주가를 못 올라가게 했던 부분, 반도체 D램의 하락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업황이 이제 1월 중으로 D램 가격이 바닥을 확인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1월 6일 날 시작하는 이제 세스에서 새로운 이제 그 상품들, 그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될 텐데, 이 당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샌디 브릿지라는 그런 이제 반도체를 이제 탑재를 하는 신제품과 노트북이 출시가 되면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D램 가격의 이제 1월 달에 바닥론 이러한 부분이 점차 이제 신빙성을 얻어가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일각에서의 그 부분, 그러한 이제 우려는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면서 해소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라든가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한 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현재 갭 상승한 부분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현재가부터 해서 이제 매수가 짧게 이렇게 계속해서 잡아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24,500원까지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짧게 보겠습니다. 24,0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손절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뭐 단기 26,000원 고점이 나와 있는데 3만원까지 일단은 보고 가져가도록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오늘 5% 갭상승해서 급등하는 날 추격해서 조금 담는 전략 얘기를 하셨지만 손절가는 24,000원 지켜달라고 얘기하신 점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양증권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네 종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들을 수 있는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를 보내시면요. 내 종목 좀 봐주십시오. 전문가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답은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면 지금부터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문자 참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메리츠종금증권의 강보경 대리, HNBS의 김도영 팀장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첫날 뵈니까 더 반가운데 지금 현재 코스피는 2060선 초반, 코스닥은 517. 기관, 특별히 투신권은 결국 약간 파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조금 팔면서 지수가 약간은 정체되는 듯한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전문가 모셨고 또 새 첫 거래일이니까 간단하게 전략을 좀 여쭤봐야 될 텐데 1분기 포트폴리오를 뭘 중심으로 좀 짜볼까요?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네, 우선 이제 1월 증시에 대한 부분, 우선 시장이 이제 12월에 이제 연속되면서 1월에 대한 효과, 이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이제 1월 중순부터 시작될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그 부분에 대해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은 현재 이제 국내 증시가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기존의 주도주격인 경기 민감 업종, 즉 IT나 정유, 금융, 그리고 기계까지 이제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이제 중형주에 대한 부분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내 증시에서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제 외국인의 매수 강도를 보게 되면 이제 중형주에 대한 외국인 매수 강도가 대형주와 이제 동반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기관도 이제 동반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의 매수 주체인 외국인이 이제 중형주까지 관심이 확산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그 부분 이제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선별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가격 메리트와 실적이 개선되고 수급이 따라오는 종목에 대해서 좀 선별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중소형주, 외국인도 이제 중형주 슬슬 관심 갖는다. 중소형주 볼 때다. 그런데 뭐 이것저것 실적 또 가격, 수급 다 체크를 해보고 선별해서 골라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 김도영 팀장님께서도 역시 중소형주 갈 거다. 이렇게 보세요? 네, 이제 중소형주는
매수는 가야 될 때다라고 먼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있는데요. 2098포인트까지는 조금 걱정 없이 위로 더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연말을 준비하는, 내년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섹터에 들어갈 것이 금융과 건설 그리고 지주사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다행히도 금융과 건설 같은 경우는 동반해서 상승 랠리를 좀 같이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 아직 지주사 같은 경우 여전히 눌려 있다는 측면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내수 시장의 확대와 경기 회복사에 따른 직접 수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즉 항공주와 같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그리고 IT 부품 중에도 오늘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 상한가 진입을 좀 했었는데요. 이런 것과 같이 IT 부분들에서 실적이 밑바탕 되는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의 설비 증설 부분에서 직접 수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토레든가 에이스테크 같은 것으로 부품주 쪽으로 매기를 한번 집중해서 봐야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IT 부품주들 좀 잘 봐야 된다. 콕콕 집어서 종목명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지금 끝번호 3000번님 삼성증권하고 러브 하트만 하나 딸랑 보내셨는데 삼성증권 뭘 봐드릴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자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번호 6123님도 효성 주식으로 조금 득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얼마에 정확히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신지 적어도 매수가는 좀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희 상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 요청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볼 종목은 서울 반도체인데요. 42,200원에 매수하셨고 30% 코스닥 대장주인데 현재 지금 주식 현재가를 보니까 4만 원가량, 그러니까 약간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아까 실적도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서울 반도체 4분기 실적은 괜찮습니까? 이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업황에 대한 저점이 이제 지나고 있는 부분이고, 2011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이제 크게 반영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2월 들어서 설비 가동률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업황 저점이 이제 지난 부분, 그리고 LED 쪽,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판매 증가로 휴대폰용 LED 부분이 이제 좀 증가한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11년 매출 1조 2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영업이익률이 한 12%에서 13%로 이제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42,000원 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 30%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한 3% 정도의 이제 손실을 보고 계신데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에 대한 바닥은 쳤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으로 보신다면은 이제 외국인이 11월 이후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기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지금 소폭 매도는 하고 있지만 계속 양호하게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저점인 한 38,000원 선, 이제 손절가 라인 정해드리고요. 이제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 월봉상 고점인 한 5만 원 선에서 이제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손절가는 38,000원, 38,000원 안 깨면 홀딩이고요. 현재 4만 원이니까 조금 더 줄고 계셔보시면 목표가 5만 원까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 다음이라는 종목도 보내주셨는데요. 85,000원에 매수하셨고 30% 정도 들고 계시나 봐요. 결국에 차트를 보니까 최고가에서 이제 사신 격이 됐는데 몇 달 동안 쭉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에는 꽤 바짝 한 4% 올랐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이에요. 앞으로 매수가 회복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네, 일단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 괜찮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 인터넷 포털 업체가 있는데 마지막 날 가고요. 단기 급등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숨고르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측면에서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최근 들어서 매수한 시점에서 내가 대략적으로 15%에서 20% 손실 구간까지 발생했던 포인트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거래량이 수반되지 못했다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선도 주체가 부실되어 있다는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신 같은 경우에 요 근래에 들어서 다시 조금씩 매수 진입을 하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의 긍정적인 레포트 출시와 함께 언급과 함께해서 조금 수급상으로 조금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점 부분과 최근 들어서 저점 부분을 연결을 시켜놓고 나서요. 고점 부분에서 연결을 시켜놨던 지금 부분에서 바로 크로스 측면에서 21선에 대해서 돌파 여부가 지금 안착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일봉상의 측면을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오늘 저점 부근이었던 76,100원의 이탈이 하지 않았을 경우에 단기적인 모멘텀이 다시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봉상에서도 일단은 60주선에 대해서 74,400원 부근에 대해서 지지 여부를 타진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락할 경우, 이탈할 경우는 조금 더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측면이지만 하지만 오늘과 연말 랠리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는 우상향으로 하려는 힘이 더 크다라는 부분,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죠. 올해 경기 회복 부분에 대해서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으로 조금 더 홀딩하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82,000원짜리 자신이 매수하셨던 가격의 조금 아래쪽인 부분에 소화 여부까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조금 더 홀딩 해보자는 의견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끝번호 9410님의 종목인 현대증권 보겠습니다. 저보고 복 많이 받으라고 하셨는데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14,200원에 사셨고 40% 정도 비중, 현재는 15,000원 정도니까 약간은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 40% 정도 비중이면 비중이 적지 않으십니다. 이분이 정확히 뭐라고 보내셨냐면요. 수급이 좋으네요 하면서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 약간 이제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요. 제가 강보경 대리님을 보고 말씀드렸어야 됐네요. 네. 현대증권 지금 증권주에 관한 문의가 좀 많으신데요. 네. 일단 시장이 이제 전고점 부근 근처까지 오면서 증권주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레버 카운트에 대한 이제 자금 유입 부분이나 이제 펀드가 이제 빠져나오고 있지만 대체해서 이제 랩으로 들어간다는 부분, 그리고 브로커리지 쪽으로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이 많이 이제 부각된다는 부분으로서는 증권주에 대한 큰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이제 그 외국인 수급 이제 기관 좋아진다는 거 이제 확인을 하셨는데요. 지금 15,000원 부근에서 이제 바로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매도하실까라는 부분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일단 외국인 기관들 매도가 줄어들지 않는 한은 일단 그대로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고점 16,800원 선인데요. 일단 직전 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현재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그래도 여전히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거래량이 꺾이지 않는다면은 증권주는 시장이 이제 크게 조정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가져가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증권주에 대한 편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눌림목을 이용한 편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래량이 계속 실리는 한, 누군가 사는 한 아직까지 증권주는 버리지 말고 좀 들고 있어 보자. 현대증권 매수하신 분 계속해서 홀딩, 지금 매도하실 타이밍 아닙니다. 자, 끝번호 9401님의 종목인 예스24 지금부터 볼 텐데요. 8,7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가가 오늘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데도 6,750원이에요. 근데 이분 비중이 70%나 되거든요. 계속해서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도가 있었네요. 네, 아무래도 인터넷 서점 전문 업체인 부분에도 있었고요. 전자책 테마 부분에 대해서 클라우딩 컴퓨터와 앞으로 모바일 시장 부분에서 직접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컨텐츠 부분에서 역량 강화가 될 것이라는 측면이 좀 있었지만요.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연일 눈을 뜨면 계속 매도하기 바빴다는 측면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 상한가에 집중되는 매기를 봤을 때는 개인들만의 수급상으로만 끌어올리는 형국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 측면에서는 상한가가 풀리고 나서 또다시 매물 출회가 발생할 경우, 단기적인 측면의 매물 출회일 경우에는 또다시 재차 하락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시면서 차트상으로 한번 보셔야겠는데요. 수급상으로는 보는 측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수급상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측면에서는 7,700원 부분에 대한 저항대 부분의 소화 과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측면에서 소화만 된다라면 직접 매수하셨던 가격보다는 조금 낮은 부분에서 손절 부분에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요. 오늘 상한가 안착을 하고 나서 재차 내일 다시 거래일 부분에서 거래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 대비해서 힘드시는 기관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예스24 자체 갖고 있는 전자책 테마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언급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상한가 안착하는지 좀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8124님의 종목인 KT를 좀 볼게요. 48,300원에 사셨고 15% 정도신데 지금 글쎄요 쭉 내리네요. 45,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주당 한 3,000원가량 손해 계속 내립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상황을 조금 분석을 부탁드린다고. 일단 배당주였었는데 그 배당락 이후에 계속해서 밀리는 구간이에요.
네, 말씀하셨듯이 배당락 이후에 이제 개파락하고 다시 한번 좀 많이 이제 3일 동안 밀리는 모습인데 일단 오늘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010 번호에 대한 부분 번호 안 바꾸고 3년 동안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좀 중요한 지지선인 241선 하향 이탈하면서 조금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좀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매도가 멈추는 시점까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241선 오늘 유지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탈한다면은 121선 부분인 44,800원 선 요거 지지하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바로 직전 부분인 43,000원 부분인데 지금 현재 48,000원 선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배당에 대한 부분이 이미 이제 좀 반영이 되고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됐다는 점에서 조금 조정은 추가로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미 미리 반영됐다는 부분 활용하시고 지금 43,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그대로 이제 홀딩 관점 유지해 드리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매도가 좀 많이 몰리고는 있지만 여기서는 크게 걱정하실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T 들고 계신 분 43,000원 깨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들고 있어도 좋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시간은 없지만 한 분이라도 더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0866님의 종목 볼게요. STS 반도체 좀 봐주십시오 보내셨는데 7,5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오늘 거의 한 10% 가까이 오르면서 7,420원. 많이 올랐지만 매수가 근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신 걸까요? 설마 목표가와 손절가 함께 좀 부탁한다고? 네, 일단은 매수 진입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셨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 쪽으로 한번 IT 반도체 쪽으로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에서 전략 매출이 나오고 있는 후공정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비 증설에 대한 직접 수혜를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8,600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기대감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 단기 급등 부분에서 눌림 구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눌림 구간이 7,100원 정도까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손절가 부분 7,100원으로 잡아주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8,600원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STS 반도체까지 목표가 손절가 라인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의 관심 종목, 새 첫날 전문가가 들고 오는 종목은 왠지 저는 제가 더 궁금한데 오늘 그렇지 않아도 강보경 대리님께서 SK컴즈를 들고 나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미리 들었는데요. SK컴즈에 대해서 끝번호 3391님께서 문의를 또 해오셨어요. 함께 좀 상담도 하면서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분은 17,200원에 사셨고요. 현재가는 17,000원 약간 손해보시는 10% 비중. 앞으로 전망과 목표가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이제 대형주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장이다 보니까 중소형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SK컴즈라는 종목인데요. 기존에 최근에 많이 이제 뭐 페이스북이다, 그리고 뭐 트위터다, 이런 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의 국내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2010년에는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는 국면이었고요. 2011년은 실적이 이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어 부분에서 이제 점유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작년 2009년에 점유율이 2%였다면은 2010년에는 8.4%로 검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SNS라고 해서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페이스북에 대한 부분 대응한 이제 C로그라는 부분을 9월에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2달 만에 순 방문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중요한 지지선 241선 중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를 하면서 좀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이제 쌍바닥을 잡으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바닥은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목표가는 좀 2만 원 선 이제 바로 직전에 이제 하락했던 부분인데 2만 원까지는 보시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바로 여기서 15,500원 선 이탈하면은
15,500원 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 한번 손절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17,200원 보유하신 고객님께서는 지금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2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져가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가시화될 SK컴즈 목표가 2만 원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전문가가 들고 나올 정도로 유망해 보이는 종목을 이미 사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김동윤 팀장님의 관심 종목 들어볼 시간이에요. 네, 새해 첫 시간에 말씀드려야 될 거 아무래도 강력한 거를 좀 말씀을 좀 그럼요. 드려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테마로 돼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직은 개인과 외국인에 대한 선도 부분에 대해서 때를 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모바일 리더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국내 휴대폰 싱크 시장 점유율 1위였는 업체이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확장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휴대폰 기기와 PC와의 랜선 없이도 그대로 그냥 무선 쪽에서 해서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측면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셜 네트워크에도 확장세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S, 갤럭시 탭에 대해서 전량 싱크 솔루션 독점 공급되어 있다는 업체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딩 부분, 그리고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죠. N스크린이라는 테마가 움직일 수 있는, 형성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측면에서 가장 강력하게 선도 주자로 나올 수 있다는 종목인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5월 달에 단기적으로 신규 상장 이후에 재차 눌려있던 부분에 등배 구간에 대해서 사각형 쪽으로 해서 등배로 일단은 이탈을 하고 왔던 부분에 다시 고점을 형성을 좀 했었던 측면이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했을 때 지금 현재 종가 부분에서 매수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유는 사각형 부분에서 해서 등배 구간이었던 부분에 저점 부분과의 이격이 좀 벌어져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목표가는 16,400원, 손절가는 12,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늘 7% 급등한데 오늘 사야 됩니까? 네, 일단은 단기적인 부분에서 오늘 재차 눌려있는 게 윗꼬리를 달고 나왔던 매물 소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이 재차 눌리는 측면에도 종가 부분에서 최소한 비중 5% 정도는 매수 진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문자 참여가 그 어느 날보다도 활발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상담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가가 모두 다 두 분 다 중소형주 들고 나오셨습니다. 한 분은 SK컴즈를 얘기하셨고요. 또 다른 한 분은 클라우딩 컴퓨터 테마로도 엮을 수 있는 모바일 리더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개장하면서 2060을 돌파하더니 지금 동시호가에 접어들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2072.77입니다. 코스닥도 상승세가 1% 이상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코스피가 막판에 또 뒷심을 내네요. 1% 이상 코스피도 상승률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이대로 종가가 나온다면 역대 최고가 종가 기준으로 2064.85는 너끈하게 넘기겠네요. 오늘 저는 새해 첫날 장 종료되고 난 다음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